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성준 씨는 서울 강남에 사는 56세의 남성입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전형적인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버지의 권위나 가족의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긴 여정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IMF와 함께 시작된 아버지의 고된 삶. 김성준 씨가 가족을 위해 본격적으로 희생하기 시작한 건 1999년 IMF 외환 위기 직후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죠. 다행히 김성준 씨는 그 혼란 속에서도 회사에서 살아남았고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승진이 그에게 가져다 준 건 부러움보다는 더 큰 책임과 압박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떠맡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김성준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날들이 김성준 씨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 미국에서 학교 보내는 거 어때요?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죠. 김성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버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가 유난히 영재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빠, 저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성준 씨는 결국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면 뭐든 해보자. 그렇게 김성준 씨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홀로 남겨진 13년. 김성준 씨는 한국에 홀로 남아 기러기 아빠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배웅하는 날, 막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가요? 그 말을 들으며 김성준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해야 하니까. 너희 엄마랑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김성준 씨는 매일 새벽 화상통화를 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통화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고 둘째 지은이는 자주 울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한밤중에도 아이들이 그리워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버텨야 가족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 생활비는 8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민수가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싶어 해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추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거나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었죠. 아이들 생각만 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내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성준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건강 악화,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던 나날들. 2005년 김성준 씨는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준 씨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큰아들 민수는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어때?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이제 실기 준비해야 해요. 아직은 힘들어요. 그렇게 또 4년이 흘렀고 둘째 지은이는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그제서야 김성준 씨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됐잖아.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애들 아직 엄마 손 필요해요. 대학생이라고 다 큰 게 아니에요. 김성준 씨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대와는 달랐던 가족들과의 재회. 김성준 씨는 56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직장과 집을 오가며 자녀들을 위한 생활비를 벌던 그에게 은퇴란 단어는 생소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야지.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13년 만에 가족과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기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비행기 끊었어.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이 바빠서 공항에는 나 혼자 나갈게요. 김성준 씨는 순간 어쩐지 쓸쓸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쁜 가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괜찮아. 막상 가면 반가워하겠지. 그렇게 그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거리감.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실습 중이라 못 온다 했고 딸은 과제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다들 바쁘니까. 김성준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재에 겨우 침대 하나 놓인 작은 공간이 그의 방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자녀들의 물건이 가득했고 김성준 씨의 물건을 둘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첫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밥 더 드릴까요? 라는 딸의 물음에 김성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배 안 고파. 사실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무심함과 아내의 뻔뻔한 태도. 며칠 후 김성준 씨는 딸 지은이의 방에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대학 생활은 어때? 힘든 건 없니? 그는 딸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애들이 날 너무 피하는 것 같아.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애들 나이 생각해봐요. 대학생이라고 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김성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내의 태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유로 김성준 씨와 보내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야, 애들 아빠 여기 와서 미치겠어.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이잖아. 내가 모아둔 돈 없었으면 진작 이혼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준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친 인생이 이거였구나.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국 가서 푹 쉬다 오세요. 가족에게 필요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다. 김성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아들이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서도 매달 생활비는 보내주실 거죠? 그 순간 김성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희한테 뭐가 되어야 하니?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야?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빠도 우리 필요하잖아요. 김성준 씨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건가? 가족에게 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성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그 끝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 아침 6시의 기적. 김성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느낀 것은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하면서 김성준 씨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도, 꾸준히 운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침은 늘 거르고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죠. 그는 퇴직 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초기 증상까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김성준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는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30분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하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분 걷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나 싶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고 한 달 후에는 1시간 동안 공원을 도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체중은 오케이주의 줄었고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니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더군요.
그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동네 주민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매일 마주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같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 건강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먼저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지를 꼼꼼히 상담했습니다. 상담 결과 그는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상품 40%. 김성준 씨는 퇴직금의 40%를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연금처럼 지급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안전해야 했어요. 자산의 절반은 안정적으로 지키자는 생각이었죠. 분산 투자 30%. 나머지 30%는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리스크가 적은 중장기 투자 상품에 자금을 넣었습니다. 저도 투자에 대해 몰랐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유튜브 강의도 들으며 꾸준히 지식을 쌓았습니다. 여가 및 취미생활 자금 30%. 김성준 씨는 남은 30%를 여가와 취미에 사용할 예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즐기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돈은 벌기만 했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한 달에 10만 원은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15만 원은 취미생활에 쓰기로 했습니다. 취미를 찾다 도의 수업과의 만남.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 김성준 씨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와 집만 오갔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도예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흙을 만지기 시작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흙을 빚는 순간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만든 도자기는 삐뚤빼뚤하고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처음 치고 잘 하셨어요. 라고 칭찬하자 김성준 씨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유튜브로 도예 강의를 찾아보며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쏟게 된 것 같았어요. 도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도 김성준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퇴직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죠. 1년 후 김성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되었고 몇몇은 판매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자기 멋져요. 하나 사서 집에 두고 싶어요. 전시회를 찾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김성준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성준 씨는 건강, 경제,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준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과 진정한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